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군사학자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1944년 6월 6일 날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류 최대의 상륙작전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말씀드리면서 상륙작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등청정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상륙하게 되면 그것도 상륙작전인 겁니다. 그 연합군, 영국군, 미국군, 캐나다군 모든 군대는 자신들이 노르망디에 상륙한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칼레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상륙할 것이다 잔뜩 허위 정보를 흘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 도보 해협에 영국 남부 지역에 막 풍선으로 탱크를 만들고 풍선으로 장갑차를 만들고 풍선으로 만들어서 색을 입혀서 항공 정찰에 응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기에 집결을 해놓습니다. 풍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노르망디 작전 자체를 기만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선조이연희가 소서행정보다 우리나라 장수가 훨씬 못하다 했던 소서행정이 가등청정이 곧 바다를 건너오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기다렸다가 물리치면 정유재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진실일까요 과연? 풍신수길의 기록에 소서행장놈이 전투력은 떨어지지만 쌀로도 전투를 하고 돈으로도 전쟁을 하고 임기응변만큼은 자기의 직속무장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풍신수길이가 소서행장을. 그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놈이 이중간첩 요시라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이순신이 거느리는 조선수군엔 어렵고 힘드니까 판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일단 허위 정보라도 흘려서 선조 이연희가 그 잘못된 정보를 주워 듣고서 이제 이놈이 어떤 명령을 내리나 지켜보고 그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놈이 야 이제 곧 가등청정이 건너오니까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기다리다가 물리쳐 박살내 얘기한다 그래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소서행장이? 그러나 조선 수군은 적이 매복하거나 잠복하면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선조 이연희가 우리나라 장수가 소서행장보다 훨씬 못하다 얘기해놓고 원균이를 선물 1등 공신을 주고 해놨으니까 이순신은 영원히 전사한 걸로 묻혀 있어야 됩니까?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이민서라는 분이 스스로 갑옷을 벗고 이순신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적탄에 맞을 거리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 수군이 1km 밖에서 대포로 적군을 박살내는 옥포대첩의 전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명량대첩에 13척의 판옥선으로 적군 10만을 막아서 18,466명을 전사시키고 조선수군 34명 전사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에서 전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증거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순신의 포격 능력, 그 전투 감각이 신의 경지다. 13척에 실린 포탄만으로 31척을 침몰시킨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이순신이 가진 전투 감각은 천부적 재능입니다. 천부적 재능, 하늘이 주신. 그러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막 미군과 막 어마어마한 피해는 보지만 결국은 소련이 동부전선에서 열심히 독일군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벌어지는 거라 상대적으로 미군과 영국군은 피해를 덜 입으면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상륙작전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주 그냥 기만이라는 어떻게 적군을 기만하고 속이는가가 교과서처럼 아주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 작가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걸 왜 알려줍니까? 소서행장이 조선에
손자병법에 무약이 청하자 모야, 사전에 약속이 없는데 강화를 청함은 모략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약이 청하자 모야. 이순신 장군님은 손자병법을 아니까 야 이건 속임수고 저놈들이 기만작전이다라는 걸 아는데 선조위원이라는 머저리 새끼하고 조선 조정의 그 먹물들 쓰잘데없는 것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죠. 무약이 청하자 모야가. 그 친구들이 적수중 가사무트를 알겠습니까? 조선 조정의 먹물들이. 이순신이 없었으면 그때 조선은 사실 멸망하고 일본이 냈었을 겁니다. 장 작가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님은 그 천부적인 재능에다가 하늘이 준 재능에다가 조선 수군가 각 선박마다 예를 들어서 뭐 30척 뭐 25척이 있으면 그 선박마다 다 대포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섬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 순천일선을 타고 나가시면 순천일선 대장하고 같이 이순신 장군님도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서 병사들 포탄 놓고 장약 놓고 포격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이순신 장군님도 항상 조선 수군의 대포 사거리 측정기, 조선 수군의 대포 조준경으로서 그 감각을, 전투 감각을 익혀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전이 벌어졌을 때 조선 수군이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그 옥포대첩에서 25척의 판옥선, 그러니까 24척의 판옥선과 한 척의 거북선이 옥포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 한 척 한 척 무조건 하루 건너 한 번씩이나 또는 이틀 건너 한 번씩 훈련을 시킬 때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를 악물고, 세종대왕님이 대포의 기밀은 국가의 기밀이니까 절대 비밀로 하라, 아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마라. 세종평전 812페이지에 나옵니다. 세종평전이라는 책이 그 책 하나밖에 없고요. 그 세종평전이라는 게 세종실록을 옮겨놓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엄명하셔서 아전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대포의 기밀을 병사들에게는 더더욱 알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이 생존이 가능했다, 장 작가는 판단합니다. 그 예리한 그 우리 세종대왕님의 선견지명이 훗날 일본이 쳐들어올 걸 뭐 아시지는 못했겠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도 대포의 기밀은 지켜져야 우리가 그 대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적군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막아내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전사를 하고 싶으셔도 전투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전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막 그 뭐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 누가 전사합니까? 사단장만 돼도 전사 불가능하고요. 병사들이 사단장, 연대장 막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진격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이끌고 가면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이 간단한 전쟁의 원칙 하나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420년을 이순신은 전사했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요. 전사는 바보 멍청이 등신 머저리가 어리석고 들똑똑한 장수가 적군에게 패전하고서 부하들하고 같이 죽는 게 전사입니다. 아주 불쌍하고 창피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 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항우에 그 맞서 싸우던 장안이라는 진나라 장수에게 진여가 너만 죽는 게 아니잖냐, 너만 네 처자식 다 그냥 형틀에 묶이고 처형된다, 차라리 항복을 하고 항우에게 항복을 하고 남면에서 왕노릇하면 되지 않냐라고 진여가 장한이라는 장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네이버에서 진여 장한에게 편지를 보내다 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조위원이가 정여립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 정여립 사건만 읽어보셔도 이놈 보통 시기심 많고 비굴고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미친놈입니다. 천여 명을 때려 죽이는 그 형조 좌랑 김빙이라는 사람이 그 정여립 사건을 맡아서 취조를 하다가
눈병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더니 그걸 백유암이라는 놈이 무고를 해서 저놈이 정열이비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라고 막 하니까 그걸 곤장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나라 장수가 소소행장보다도 못하다, 권인씨보다도 훨씬 못하다, 저기 변방의 장수가 지하일한 것이다, 사소한 적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명량해전의 승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조 이현이라는 놈이. 그럼 영원히 이순신 장군님은 전사한 걸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모든 분들이 이건 양심의 문제고, 제가 남기는 이 유튜브를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도 다 볼 테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물밑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라도 한 군데에서 보도하기 어려우면 10군데, 20군데, 30군데가 다 연합해서 같이 보도하는 걸로. 자,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이 지시해서 국정원이 13년간 조사를 했고, 장 작가가 30년 전에 이문열 선생님께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은 분신급 장수고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에 전사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장 작가가 지금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언론사마다 다 너희들 봐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확인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수소폭탄 핵기업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큰 힘을 발휘하실 거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사는 게, 월남이 불교가 없고 부처님이 없고 스님들이 없어서 멸망하고 공산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앞장설 수 있는 지식인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순신 전사했다, 이 역사 하나만 고쳐내면 부처님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거 하나를 못하는지 장 작가는 많이 답답하고요. 지금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많이 세월이 흘러갔지만 결국에 히틀러가 머저리 같은 놈이 좀 똘똘해서 자기 장수들의 의견을 100% 쫓아갔다면 미군과 영국군, 캐나다군이 절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도를 못했을 것이다. 장 작가는 확신합니다. 전투 효율이 사실상 독일군하고 미군, 영국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일군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체작전을 성공시켜서 빨리 만슈타인의 주장대로 5월에 잽싸게 그냥 크루스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모스크바까지 제압을 해버렸다면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제압을 하고 이제 미국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원자폭탄 개발이 끝나가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일본이 원자폭탄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데 독일이라고 싸우겠습니까? 미국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기만작전이듯이 소서행장이 선조 이현에게 제공한 정보도 기만작전이었다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